진행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요. 어쨌건 이 비가 좀 더위 좀 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는데 땀이 너무 나서 참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저 요즘 아마 저녁에도 여전히 아마 에어컨 켜고 주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참 올해는 참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과일도 보니까요. 이 날씨가 더워져서 요즘 과일이 굉장히 안 좋대요. 과일이요? 네, 농민들이 꽤 아마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과일도 이제 그 아이템에 따라서 복숭아 이런 거는 좀 예년보다도 작황이 좋았고 좀 가격이 내려갔는데 배 이런 거는 또 아주 사과 뭐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자, 혹시 어제 여러분들 그 TV 토론, 미국 TV 토론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이긴 하지만 그 우리와도 직결돼 있고 또 TV 토론이라고 가지는 이 묘미 그런 게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해리스가 TV 토론을 이번에 대선 이 TV 토론 처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TV 토론을 그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그 미국에 TV 토론에 아주 전문가가 있대요. 그 사람을 거액을 주고 스카웃을 해와서 그 이 며칠 동안 아주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은 해리스가 먼저 트럼프한테 다가가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아예 악수도 안 했잖아요. 힐러리는 아예 악수도 안 했죠. 근데 또 트럼프는 막 앞만 보고 이야기해요. 하는데 근데 해리스는 트럼프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 고개를 가뜩이나든지 이런다든지 뭐 하여튼 이 막 액션을 막 취합니다. 막 선생님이 아기 애들 보는 것처럼 이 턱을 딱 고이고 뭐 그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폭발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자기한테는 조롱하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에고를 건드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행동, 트럼프의 어떤 말투, 뭐 어디서 열받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연구를 해서 이번에 해리스가 아주 톡톡히 지금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거 TV 토론 이후에요. 지금 뭐 전 언론들이 해리스가 승리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꽤 높이 올라가고 있고 또 트럼프 미디어는 주가가 10%나 떨어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완벽하게 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정심을 상실해버리면 지는 거죠. 근데 어제 누가 봐도 트럼프가요. 걸려들었어요. 해리스가 던진 낚싯바늘에 딱 낚여가지고요. 거기서 토론 내내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러다가 거의 끝나버렸다. 근데 재밌는 건 해리스가 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각자가 그냥 헤어지 빠이빠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난 경선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똑똑하다는 이미지 뭐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보면 역시 이 TV 토론이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 모양입니다.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느낌, 해리스가 흥분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걸 많이 줬어요. 그렇죠. 안정감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TV 토론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게 1963년 존 F 케네디하고 리차드 닉슨 그 첫 번째 TV로 방영된 대선 후보 TV 토론이었는데 그때 참 굉장히 세계 정치사에 남을 유명한 그 한 줄이 뽑아집니다. 라디오로 들은 사람은 닉슨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TV로 본 사람은 케네디가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닉슨은 그 당시 이제 케네디는 불과 42세, 43세 그 정치인으로 따지면 약관의 나이였고 닉슨은 이제 부통령도 거쳐서 또 뭐 그 누군가요? 그러니까 닉슨이 그랬죠. 근데 닉슨이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라디오로 들으면 그 목소리만 들리니까 닉슨이 훨씬 더 뭐 지식과 정보 풍부하고 국정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TV로 봤을 때는 케네디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 얼굴. 근데 닉슨은 삐질삐질 좀 땀을 흘린다든가 표정이 어둡다든가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오디오만 갖고는 안 되고 비디오로 봤을 때, 그게 바로 이제 TV 토론 시대의 본격적 개막이다 하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이제 이거 아마 뭐 지원님도 그 당에 계시니까 잘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연구를 해서 TV 토론 정치가 워낙 발달한 곳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입니까? 그저께군요.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서울 마포대교 그리고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그리고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뭐 간식을 주고 뭐 여기 있는 경찰들 구조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기자들은 동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한 18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정책 제안까지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논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논평은 하지 않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저게 또 이제 또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을 8년 만에 허가를 했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한 게 아니고 원자력 위원회가 일단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 문재인 시절에 이런 원전에 대한 일체 지금 허가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뒤늦게나마 그래도 원전 3, 4호기가 건설을 일단 이 허가했다. 아마 앞으로 원전 생태계에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유인촌 장관이 일본에서 한중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문화부 장관. 네, 문화부 장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대정부 질문에 들어와. 야당이 그런 거예요. 질문할 때 답변을 들어와. 그래서 회의를 때려치우고 들어왔답니다. 참 도대체 무슨 정말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처럼 한중일 문화부 장관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비행기로 바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이 대정부 질문에 불러서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일본과 그래요?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국회 세다 그랬겠네요. 근데 뭐 보통 저런 경우면 통상 이제까지 그냥 차관이 차관이 대참을 해가지고 필요한 뭐 답변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대단한 질문이 있었나 보죠. 참. 네, 글쎄 말입니다. 뭘 그렇게 묻고 싶었는지 한번 두고 보죠. 뭘 그렇게 물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BC가요. 최승호, 박성재 사장 시절에 이때 원래 9, 4억을 팔아서 돈을 남은 걸 가지고 뭐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미국 라스베가스 부동산 개발 펀드에 투자했다가 105억 원을 다 날려버렸대요. 다 날리고 또 이게 전남 여수에 테마파크 만드는 사업에다가 또 투자했다가 70억 넘게 손해를 입히고 자, 그런데 이걸 박문진이 징계나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들어갔고 저 얘기는 뭐 진즉부터 이제 MBC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저 정도 되면 심각한 배임 행위가 아니냐. 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고 MBC의 그 여유자금 가지고 저렇게 그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한다. 저거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정기예금에만 갖다 놓는다든가 뭐 웬만한 국내 뭐 또 금융상품에 투자했으면 저런 일은 안 났을 텐데 네. 그럼 저렇게 한 거에 대한 뭐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무슨 뭐 최소한 이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박문진은 감독 기관이 아니라
감독 기관이 아니라 좌파 노영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MBC와 한통속이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네, 참 MBC가 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참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석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야 의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정부가 발목을 잡습니다. 참 이게 뭘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상황들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계엄론에 이어서 어제는 또 윤 대통령 골프 이야기 시작해서 참 온갖 가짜 뉴스가 다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야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제 좀 그만해라 그만. 응? 김민석이 너 좀 이제 증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장경태 너 좀 이제 증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니니? 창피해 못 살겠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리고 특히 김민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재명의 아주 핵심 측근으로 한번 발작 떠보려고 그랬는데 네. 완전 계엄론 헛발질에 아주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요 이야기 한번 하고요. 자, 이준석이 어느 여자 연예인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영상이 다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